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한이 남성이 헤엄쳐서 우리나라에 귀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헤엄 귀순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귀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통성 북방 쪽에서 지금 그래픽이 나가겠지만 헤엄을 쳐서 지금 민통선 아래쪽 통일전망대 있는 쪽 부근 해안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바다로 넘어온 거네요. 예, 그렇죠. 헤엄을 쳐서 바다로 넘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해안선 철책 하단에 있는 철책을 뜯는 훼손을 하고 그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 국도를 따라서 북쪽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 검문소 CCTV에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동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군이 출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잠수복하고 오리발까지 발견된 걸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지금 귀순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진짜 자발적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잠수복을 우리 보통 이제 딱 몸에 달라붙는 걸 입게 되잖아요. 네. 그런 형태는 아니고 머구리라고 하는 우리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입을 수 있는 잠수복을 입고 남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잠수복을 벗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 남성 뭐 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겨울 바다를 수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넘어올 정도의 체력을 보통 사람은 갖고 있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현역 군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오는데요. 네. 그것은 일단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 군 당국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군인은 아니다. 민간인도 사실 어느 정도 민간인인지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군인은 아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지금 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오늘 국방위에서도 야당이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에 잠수를 해서 왔다고 하면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잠수 사진 찍은 것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바다로 지금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보고서 자체가 기본을 버린 보고서입니다. 장관님 군복무 몇 년 하셨어요? 36년 했습니다. 군인들이 보고하는 기본 패턴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다 생략해버렸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3시간 만에 작전을 종결하였지만 경계작전 요원과 경계시설물 관리 등 해안 감시와 경계작전에 분명한 가오가 식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엄정한 조치를 통한 경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자꾸 이슈가 되는 게 이 남성이 발견된 장소가 예전에 그 노쿠기순이라고 하죠. 그 문제의 사단에서 똑같이 이번에 남성이 또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가 고성이잖아요. 네. 육군 22사단에 있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 10월에 노쿠 기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방 초서에 와서 노쿠를 하고 난 다음에야 귀순했구나 이걸 그때는 뒤늦게 알게. 알았던 거죠. 예, 그리고 2020년에 월책 기순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최전방 경계부대 그 철책을 뛰어넘어서 귀순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경계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았고요. 이번엔 또 해운 기순을 하게 됐으니까 그것도 감시 장비에 미리 포착된 상황도 아니었고 미리 발견한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귀순하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만에 확인을 한 것이니까 이것도 경계에 실패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확히 어떻습니까? 우리 군 당국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군 감시 장비로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미리 발견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착을 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돼서 몰랐다는 겁니까? 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시 장비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몇 차례 포착이 됐는지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 이것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일단 감시 장비로 포착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장비는 포착을 했다. 예, 장비는 포착을 했는데 그 장비를 감시해야 하는 병사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도로를 걸어오는데 CCTV에 포착이 됐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착된 걸 왜 확인을 못했느냐 이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귀순자들도 그렇지만 지난해인가요? 그 탈북자가 배수로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던 사실도 밝혀져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마다 뭐 군 경계 강화하겠다라고 군 당국이 밝히고 있는데 지난해 그 일 벌어진 지 또 1년도 안 돼서 또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거 좀 경계 체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첨단 경계 경비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과 그걸 감시해야 되는 군의 기강 문제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장비는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의 기강이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군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 일일이 육안으로 식별해서 감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장비를 첨단화하는 작업을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2033년까지 이번에는 아예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포착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포착하면 바로 확인해서 경계 경보를 울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할 사람이 수밖에 해야죠.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군에서 좀 더 경비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않겠습니다. 이게 노크 귀순이 있었던 그 해당 사단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번에 뭐 이전에 여러 차례 경계를 강화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